오늘은 PN 접합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간 전압 폭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가 아닌 외부에서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줬을 때 PN 접합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러한 식을 구했죠. P타입 쪽에 공간전압 밀도와 N타입 쪽의 공간전압 밀도는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부 전위 장벽도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XP에 대해서 구하고 그러면 NA분의 ND XN이 되겠죠.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제곱을 하면 NA 하나씩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서 XN에 대해서 풀면 XN은 이렇게 내부 전위 장벽과 도핑 농도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 과정은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XP는 어떻게 구할까요? XN에 대해서 풀고 XN을 여기다 대입해서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P, 즉 P형 쪽의 공간전압 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공간전압 폭이라는 것은 N형의 공간전압 폭과 P형의 공간전압 폭의 합으로 구해지니까 이 두 식을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전위 장벽과 그 도핑 농도의 함수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일방 접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사이드 정션이라 그랬죠. P 쪽을 아주 높게 도핑을 하면 NA가 ND보다 많으니까 ND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ND를 무시하고 분자는 NA가 되는데 분모에 또 NA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괄호하는 ND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N 접합에서는 공핍층의 폭이 그냥 XN으로 수렴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이 도핑한 쪽이 공간전압 폭이 좁아진다 그랬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반대로 N 플러스 P 접합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NA가 무시될 수 있죠. 그리고 ND 약분해서 NA분의 1. 자, 요 식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식은 나중에 메탈 반도체 접합에서도 이 식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방 접합은 마치 금속과 반도체 접합처럼 한쪽의 캐리어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메탈은 캐리어가 아주 많은 물질이죠. 그래서 전류를 잘 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한쪽에 이렇게 과도핑을 하면 메탈 수준은 아니지만 세미메탈에 가까운 그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일방 접합은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처럼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핍층의 폭은 한쪽만 형성이 된다는 거죠. N형 반도체 쪽, 도핑이 낮은 쪽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7장에서 메탈 반도체 접합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에서 공간 전하 영역의 폭과 내부 전개 그리고 내부 전개의 최대값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열평형 상태를 가정하고 주입 농도는 억셉터가 도너보다 한 차수 이상 크게 도핑된 PN 접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 전위 장벽은 이런 공식으로 구했죠. 그래서 이것은 0.677V 그리고 이 주입 농도로 봤을 때 N형의 공핍층의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주입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xn을 먼저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공식이죠. 여기서 입실론 s라는 것은 실리콘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의 유전상수 11.7이죠. 이 유전상수는 단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7, 그 다음에 진공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페럿 퍼 센티미터. 1페럿은 쿨롱 퍼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를 한번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몇 개 더 나오는데 그때는 단위를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처음이니까 단위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리콘의 유전상수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죠. 단위는 쿨롱 퍼 볼트, 쿨롱 퍼 볼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 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빌트인 내부 전위 장벽 0.677 볼트 그리고 Q 단위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를 보면 쿨롱 없어지고 볼트 없어집니다. 그리고 센티미터 마이너스 3승 없어지고 남는 거는 센티미터 마이너스 2승분의 1 그것은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루트 밖으로 나오면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가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전부 곱해주고 나눠주면 0.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 센치가 결국 1마이크로죠. 그래서 N형 쪽의 공핍층의 폭은 0.926 마이크로미터. 동일하게 P형 쪽의 공핍층의 폭을 구해보면 0.0185 마이크로미터.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월등하게 N형 쪽의 공핍층의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총 공핍층의 폭은 두 개를 더하면 0.944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전개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N형 쪽이죠. 그 다음에 P형 쪽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 이퀄 0 지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해서 풀었었죠. 자, N형 쪽 전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x 이퀄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x가 0이니까 그 다음에 값을 다 집어넣겠습니다. 한번 단위도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Q 단위 전하량, 그 다음에 도너 농도, 그 다음에 실리콘의 유전율. 그런데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위가 역수로 되니까 V분의 C가 C분의 V가 되고 센티미터가 분의 1이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공핍층의 폭 xn은 0.9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죠. 그래서 쿨롱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볼트는 남죠. 그 다음에 여기 센티미터 제곱이죠. 요거랑 곱해주면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단위는 볼트 퍼 센치가 되고 전개 값은 마이너스 1.432 곱하기 10의 4승 볼트가 나옵니다. 전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마이너스 X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전개값은 꽤 큰 값을 갖죠. 큰 드리프트 전류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이거는 공핍층 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핍층 내에는 모바일 캐리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는 강하지만 드리프트 전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그 공핍층에서 이렇게 큰 내부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에서의 PN 접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열평형 상태 때와 동일하게 내부 전기를 구해볼 거고요. 내부 전위 장벽, 공간 전압 폭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구해볼 것입니다. 우리 순방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캐리어들이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전압을 순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PN 접합에서 캐리어들이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는 이쪽에 농도가 높죠.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공은 이쪽이 높죠. 그래서 양공은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촉진시켜주는 방향이 순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인가해야 될까요? 양공이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쪽에 플러스 전압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양공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게 순방향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일렉트릭 필드에 반대로 흐르죠. 전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라는 것은 P형 반도체 쪽에다 플러스를 걸어주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는 것을 우리는 순방향이라 하고, 그때의 전압을 순방향 전압 VA로 표기합니다. 그렇다면 역방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캐리어들이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캐리어들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시간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순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의미를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이 전압이 걸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여기에서 내부 전기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걸어준 순방향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근데 외부 전압이 일반적으로 더 크죠. 그래서 이 내부 전개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에너지 밴드 갭으로 살펴보면, 자, 우리 QVBI가 바로 이 값이었죠. 그런데 이 값을 작게 해주는,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도대 바닥 상태에 훨씬 위에 있는 전자들만 이렇게 가는데, 이때는 뭐 이 정도에 있는 전자들도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죠.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양공도 마찬가지겠죠. 이 전위 장벽이 낮아졌죠. 그래서 양공도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걸게 되면 이렇게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진다는 첫 번째 특징. 그래서 캐리어들이 이렇게 잘 흐를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또 일이 일어날까요? 요 공피층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게 왜 좁아지냐면, 여기 우리 공피층의 폭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요이 VBI가 요게 작아진다는 얘기죠. 순방향 전압에서는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W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공피층의 폭은 VBI 대신에 VBI-VA로 대입을 합니다. VA, 순방향 전압만큼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에 해당하는 것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피층의 폭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공피층의 폭이 작아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공간 전압 밀도가 줄어듭니다. 왜? 이 면적이 줄어든 거죠. 요 폭이 좁아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1차원 뿌아송 이퀘이션 여기에서 공간 전압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지고 공핍층의 폭이 작아지고 공간 전압 밀도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순방향 전압 인가 시에 캐리어의 방향과 공핍층 폭의 감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평형 상태, 즉 제로 바이어스에서는 내부 전개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확산해 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내부 전개에 의해서 전자가 받는 힘은 오른쪽이 되니까 확산이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자들은 더 이상 확산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공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으로 확산해 가려고 하지만 양공이 받는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이기 때문에 양공도 더 이상 확산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었죠. 열평형 상태이므로 페르미 준위는 동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방향을 걸어준 상태, 이때는 열평형 상태가 아니죠. 비평형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공핍층의 폭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준 이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도 이쪽입니다. 즉 전자의 드리프트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고 전자의 확산도 마이너스 X 방향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잘 흐르고요. 양공도 똑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잘 흐르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전자의 확산 방향과 드리프트 방향이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졌죠. 얼마큼 낮아집니까? 인가해준 순방향 전압만큼 낮아지면서 비평형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페르미 준위가 분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평형 상태 페르미 준위 EFN, EFP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만큼 갭이 생기는 거죠. 요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바로 QVA만큼 요만큼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 중성 영역을 한번 살펴보죠. 중성 영역은 일렉트릭 필드가 0인 것처럼 판판하게 그렸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드리프트가 방향이 왼쪽이 되기 때문에 이 중성 영역에서도 밴드에 기울기가 존재할 것 같은데 지금 판판하게 그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핍층 근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PN 접합은 전부 공핍층 근사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핍층이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중성 영역은 저항이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 다음에 PN 접합의 양 끝쪽 여기에는 전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메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순방향 전압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순방향 전압은 어디에 거의 걸리냐면 이 공핍층에 거의 걸린다고 근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핍층 근사가 되겠는데요. 이 가정이 타당할 것이냐는 6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 PN 접합에서 주된 전류는 드리프트 전류가 아니라 확산 전류입니다. 캐리어의 농도차 때문에 생기는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고 양공이 이렇게 흘러가는 확산 전류가 주 전류가 되기 때문에 드리프트 전류를 우리가 확산 전류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핍층 근사 이 가정은 6장에서 설명하겠지만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N 접합의 이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방향 전압 특성들을 요약을 하면 공간 전압 밀도 감소하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인가해주면 이렇게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전개도 감소한다 그랬죠? 이 폭이 요만큼 감소하죠. 그래서 이 내부 전개의 최저값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전위가 되겠죠. 전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VBI죠. 그런데 순방향을 걸어주면 이게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공피증의 폭도 감소하겠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방향 전압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다음 시간에 역방향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반대로 일어납니다. 다 커지고 다 커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에서는 조금 더 물리적인 현상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